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10월이 다 갔습니다. 오늘은 주간 상승률하고 10월의 월간 상승률을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월달 거래소를 월간으로 정렬을 해서 보면 지금 7, 8, 9, 10 하락 마감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랠리를 이어왔던 거래소의 움직임이 6월달 이후에, 올해 6월달 이후에 7월부터 음선으로 전환하고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음선을 연속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단의 위치는 2021년 첫 거래일이었던 1월 4일날 위치 바로 위쯤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것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라가미 군이요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현재 금융장세, 실적장세 어디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은 실적장세를 띄고 바로 이제 이미지가 역금융장세로 식mit단이 가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금융장세, 현재 은행, 증권이나 이런 쪽의 움직임이 나왔었고, 재정 투입이나 이런 정치적 정책이 나오는 타이밍이 내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고 있는데요. 실적 장세를 띄고 그냥 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여전히 저는 성장주 로직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그럴 수밖에 없죠. 개인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어느 이제 다채로운 채널을 보더라도 그게 유튜브가 됐던 9시 뉴스가 됐던 부의 효과를 나타내는 뉴스는 크게 부각이 되고 한쪽에서 조금씩 긍정적인 뉴스는 체감이 떨어지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방향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 전략을 정했으면 그거를 결과치가 나오기까지는 강화를 시키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주간부터 한번 보죠. 22일부터 29일까지의 상승률 정렬입니다. 첫 번째는 세미 시스코가 73%로 움직였는데요. 무상증자 로직입니다. 지금의 상승률에 11월 말에 올라오는 무상증자분에 대한 움직임들까지 합쳐서 결과치가 나오는 거죠. 현재는 무상증자, 그 재료는 에디슨 EV, 에디슨 모터스가 에디슨 EV로 이름을 바꿨고요. 쌍용차 인수 어떻게 되든지 그거에 대한 소식들이 깔려있는 종목입니다. 역시 그냥 이제 모멘텀 라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센디오라는 미디어 섹터에 있는 종목입니다. 미디어 섹터의 움직임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택과 MOU 등등등 이런 말들 때문에 미디어 메타버스 라인의 후발 컨텐츠 라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버킷 스튜디오도 몸통은 처음에는 오징어 게임, 두 번째는 빗썸, 위메이드와 빗썸의 관계 때문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 코인테크 이번 주 38%, 2차전지, 장비, 자동화, 자회사, 탑 머티리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는 이것 때문에 테슬라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 소식 때문에 이것들이 시장에 2차전지 관련 섹터 내에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테크나 파워넷 이런 종목들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전망은 다 다르겠지만 공전할 것이고요. 공전하던 와중에 이런 쪽 LFP 배터리 이후에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리튬 라인으로 또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인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더 크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모멘텀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는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각 환경 뒷단에 보면 이런 2차전지 설비 사업자들은 캐파 증설에 따른 움직임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그쪽에 관련된 개별 종목군들도 코인테크와 환경이 그다지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메이드 미디어 섹터 내 게임주의 대장의 위치를 차지했고요. 상승률로. 그래서 위메이드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전략에 따른 다른 종목군들을 계속 시장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아니면 뭐 컴투스, 게임빌 이쪽 라인들 시장에서 지속 부각을 시키고 있고 최근에 조용하던 NHN도 부각을 받고 있죠. 이게 최근에 컴투스의 모습이고요. 이게 최근에 NHN의 모습입니다. 게임 섹터 내의 움직임도 위메이드가 트리거 역할을 해줬고 대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추세를 유지하는 한 뒷단의 순환매는 계속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오이즈 홀딩스 바로 밑에 따라왔네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플레이 투 언 전략을 가져가든지 가상화폐의 플랫폼 전략을 가져가든지 둘 다 가져가든지 게임 업종은 이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아모그린텍도 뭐 LFP 배터리 관련 로직으로 움직였고요.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에 건자재단에서 거의 혼자 움직이는 모습이었던 한일시멘트. 건자재에서 우리 건자재가 처음 움직였을 때 철근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면 시멘트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움직이다가 사그라들었었죠. 그리고 건설주, 대형 건설주들도 현재는 뭐 조용하긴 합니다. 근데 움직임을 한번 지금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여기 현대건설의 위치 거의 보합국면을 옆으로 기고 있고요. 이게 GS건설의 위치 비슷한 위치죠. 최근에 DLENC의 위치입니다. 이런 개별적인 종목군들 몇 개만 봐도 건설주는 현재 시장이 뭐 조정장세라고 여긴다면 그 안에서도 조금 견조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고 Q단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진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의 철근에 대한 건자재단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지만 대형 건설주 라인도 현재 위치를 체크해 보니 시장보다는 조금 더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뭐 세원 ENC 같은 개별주인데요. 뭐 이런 모습 가져가고 있죠. NFT 관련주 로직에 들어갔습니다. NFT 관련주들이 다 이제 재무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런 신사업단을 붙여서 시장의 관심도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블루베리 NFT나 세원 ENC나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는 GTG 웰리스 이런 애들이 대체 불가 토큰 관련 사업자로 시장에서 재료성, 모멘텀 쪽으로 부각을 조금씩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조용하던 반도체 장비 소재단에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움직임이 조금 나왔는데요. 여전히 대형주 라인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는 반면에 이런 뒷단에 있는 소재 장비단에서 일정 부분의 반등파가 좀 보이긴 했습니다. 추세적으로 이제 나오진 않았고요. 아직까진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편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후공정의 패키징 라인들이 외주가 나오면 그 물량들에 대한 것들을 마이크론이 가져가는 구조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도체 뒷단에 있는 종목군이 조금 반등하는 움직임 속에서 조금 더 돋보였다.
그리고 뭐 파크 시스템스나 아니면 뭐 유진테크, 그리고 뭐 소재단의 한솔케미칼, 코미코, 월덱스, 이런 라인들 보면은 시장, 특히나 반도체 섹터가 조금만 안정화되면 준비는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뭐 외국인이 수급을 지속하고 있다거나 기관이 수급을 지속하고 있다거나 반도체 소재단에서 개인의 수급이 물타기로 왕창 들어간 종목이 아닌 이상 전체적으로 이 완전한 하락세에서 최소한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꽈배기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HSD 엔진, 조선 관련주. 슈퍼사이클 이야기 나올 동안 개인들이 엄청 물타고,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지나가고 이제 내년, 내후년에 대한 뷰가, 그러니까 PQC 관점에서 P 신조선가 올라가고, Q LNG 현재는 운반선, 앞으로는 또 추진선까지 올라가고, C 땀만 좀 내려가주면 내년에 신조선가 다 복합적으로 환경이 좋아진다. 그래서 최근에 조선기자재부터 해서 조선 관련주의 움직임이 좋은 상태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카타르발 수주 소식들이 연말 안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경들이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필두로 조선주, 그다음 조선기자재에서 이런 개별주, 그리고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의 본행제 라인들 전반적으로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이 정도네요. 그 아프리카TV가 이번 주 17% 움직였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종목에서 눌렸다가 역사적 신고가 자리를 돌파하고 강화가 된 케이스인데요. 이 강화가 된 케이스 안에 있는 소식들이 뭐 나쁜 소식이 아니었죠. 아프리카TV도 플랫폼화를 요인이 있는 회사에서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사업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뭐 그 하나가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NFT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TV의 IP는 뭘까요? 수많은 유명 BJ들이 만들어내는 영상 콘텐츠들이겠죠. 그 영상 콘텐츠들을 가지고 신사업의 이미지가 있는 NFT나 메타버스 쪽으로 콘텐츠 활용도를 올리겠다 하는 회사의 이제 전략이 일정 부분 노출이 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종목들의 표상을 보여주는 거죠. 실적 단위 증가, 차트는 또 정배열, 또 이 사업단 측면에서 새로운 것들의 부각,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간으로 한번 볼까요? 월간으로 한번 보죠. 월간으로 정리하면 위메이드가 161%, 월간 1등입니다. 위메이드가. MP가 메타버스로 2등, 112%. MP, 위지웍, 컴투스, 게임빌, 그 다음에 위지웍도 레몽레인 이렇게 묶여있죠. 3위가 네오위즈 홀딩스. 위메이드와 네오위즈 홀딩스가 붙어있죠. 시장에서는 위메이드에 대한 이 바로 뒷단에 따라가는 종목 중에 그나마 제일 강한 종목으로 네오위즈 홀딩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빌, 컴투스, 메타버스 라인의 가장 그래도 현재 강력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덱스터.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우리기술투자, 가상화폐, 위지웍 스튜디오, 덱스터와 위지웍 스튜디오 추세가 비슷하죠. 메타버스 관련 하드웨어 라인의 뉴프렉스, 신고가 라인 근처에 이제 붙여놓고 있는 상황. 재무에 대한 이제 흑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조가 조금만 밝혀진다면 시가총액이 워낙에 조그만 종목이라서 시장의 관심도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상황이고, 오큘러스의 기판 공급하기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하드웨어 라인으로 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LG 이노텍이나 뉴프렉스 이런 라인이 되겠죠. 서울옥션, 경매, 미술품, NFT,
미술품 산업의 NFT화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신사업에 대한 뷰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미술품 시장은 현재 대체불가 토큰으로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있으면 서울옥션의 이제 경쟁사인 K옥션에 대한 이야기도 IPO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서 미술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옥션이 이번에 그에 대한 이미지들을 강력하게 한번 뿜어낸 케이스였습니다. 뭐가 됐던 간에 IP를 생성을 하고 그 IP를 토큰화하든지 아니면 가상화폐화할 수 있든지 플랫폼에 얹혀지면 시장은 거기에 플러스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종을 떠나서 지금까지는 미디어 섹터, 미디어, 엔터, 컨텐츠, 게임, 웹툰,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이 이런 로직들이 들어가면 시장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계속 이쪽 산업은 추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이나 지수단의 조정에 따라서 동반적으로 약해지거나 할 수는 있어도 산업 자체가 새로운 이제 방향성을 장착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에 대한 뷰를 함부로 꺾을 수가 없는 거죠. 미디어, 엔터, 컨텐츠, 게임. 다음 일진파워 원전 관련주입니다. 이번에 아주 톡톡히 치르고 있죠. 그리고 이번 겨울 걱정되고 있습니다. 전력난에 따른 난방 수요 증가에 따른 또 에너지단의 급등락 같은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러시아의 푸틴, 가즈프롬, 가스관 본인의 정책대로 유럽을 굴복시켰습니다. 승인이 나고 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기상 이제 이변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바뀌는 상황에서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나라가 더 강력해질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 또 거꾸로 있는 나라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신재생 에너지단을 더 강화시키는, 도리어 그쪽을 줄이는 게 아니고 그쪽은 그쪽대로 가고 중간에서는 저런 천연가스 라인으로 계속 보충하고 한쪽에서는 또 미래산업으로 소형 원자료도 하고 하면서 계속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원전 관련 섹터들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폴란드, 이집트, 그쵸? 체코 등등등에서 이미지를 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한전기술도 45%나 이번 달에 움직였네요. 이런 거 보면은 월간으로 보던 주간으로 보던 시장의 움직임 속에 있었던 로직을 뽑아내면 미디어 관련주가 월간으로는 가장 많았고요. 원전 관련주가 뒤에 이어져 있었고 개별주들, 비트코인이라든지 대선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10월달 내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0월이 끝났으니까 11월 달에 이제 생각을 안 해볼 수 있죠. 생각은 하긴 해야 되니까요. 11월 FOMC가 초장에 열리고 시장이 이제 테이퍼링을 확정해라, 그만 빨리 시작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고 테이퍼링을 내년 중반께 끝낼 거면 금리 인상 연말에 하지 말고 테이퍼링 끝내고 바로 금리 인상해라, 여기까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조 속에 스케줄이 좀 땡겨지면은 우리나라 최근에 대출 규제 엄청 강화가 되고 있죠. 은행 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율 관련 부분들이 상방으로 조정이 되고 있고 한도는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은 진짜 힘들어도 그 전체적인 장기적인 기조에서 금리단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금통위 같은 쪽의 의사도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정책 방향과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나는
개인 대출에 관련된 로직들 한번 체크를 해서 은행 방문 한번 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 뭐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같은 것들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 신용대출도 만기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이율단이 이렇게 기조가 탄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온다면 내가 이자 부분에 대한 압박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개인, 가정에 대한 금융 부분에 대한 체크도 연말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달은 일단은 월간으로 음봉 마감을 했고요. 시장의 기대치는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11월달은 양선 마감을 하는 전제가 좀 기대치가 깔려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11월달에 들어서 4개월간의 이 월봉의 하락 부분을 회복을 하는 기운이 나올까?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11월달 월말 또 방송에서 11월달 월말은 4개월의 하락을 끊어내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지 복귀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간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겨울 되면은 시장이 뭐 사람의 이제 순환도 인생의 순환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도 또 움츠러든 상태에서 내년에 봄을 준비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움츠러든 상태에서는 그 살짝 얼어있는 땅 밑에서 계속 움트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식 관련해서 그 로직을 대입을 하면은 내년에 봄이나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의 반등세, 정책단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료나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움트고 있을 때 뭘 가져갈지, 현재는 미디어 엔터 쪽에 순환이 돌고 있고 2차전지 쪽도 뭐 저런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면 어느 정도 그거를 용인할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다음 중간중간에 조금 탄력성인 분들은 모멘텀 투자도 한번 가미를 해보고, 내가 조금 일하고 있는 환경이나 주식을 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중장기적인 기조를 생각하셔야 되는 분들은 건설이나 조선 같은 쪽도 조금 긴 안목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 시점입니다. 고민 많으신 분들은 여전히 저희는 뭐 전화 주시면 시간이 되는 한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02-6929-4882번 전화 주시면 제가 받을 겁니다. 전화 주셔서 10월달 그리고 남은 올해 2달 잘 이야기하면서 내년 준비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 한 번만 하죠. 저희 사이트입니다. 네이버에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첫 번째 저희 사이트가 열리고요. 시장을 공부하는 데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론과 실전. 실전은 시장을 간접 경험하는 경험치를 쌓는 반입니다. 그에 따라서 본인이 이론반이 어느 정도 이론 과정이 돼 있다면 실전 과정으로, 본인이 이론이 안 돼 있다면 이론 과정으로, 본인이 이론과 실전을 병행할 수 있다면 둘 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로직을 짜서 로직을 짠 다음에 종목을 넣으면 됩니다. 로직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개별적인 정보에 대한 엄청난 공급만 인풋으로 받는다면 아웃풋은 벌써 이 CPU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CPU가 오버클릭 되면서 찌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로직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자료에 대한 정보를 넣으면 나오는 이제 아웃풋에 대한 질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0월달 수고하셨고 11월달에도 같은 방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